겨루기의 정의 몇 번 내려봤는데 태권도 겨루기 시범을 정의하기 전에 태권도 겨루기를 정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봐봐, 이런 사고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대로 써먹으면 된다. 자, 우리 그냥 방금 시작했나? 앞에 잘라내고 다시 해야지. 자, 3교시 태권도 시범지도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질문부터 한번 하도록 할게, 편안하게. 호연이는 겨루기를 통해서 뭘 배웠네? 기술 말고 삶의 지혜 중에 타이밍이라고 옛날 얘기를 했다, 그죠? 그게 솔직히 나는 주입식으로 하고 있다. 태권도의 기술 3요소 중에 겨루기, 품새, 격파, 시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겨루기라는 걸 했던 친구들한테는 우리는 거기서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고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강요다, 솔직히. 강요이기도 하지만 실제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 그래서 방금 호연이가 뭐라 돼? 겨루기에서 뭘 배웠네? 그럴 때 타이밍. 겨루기는 타이밍이거든. 적재적소에 때리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발차기, 아무리 좋은 피지컬, 아무리 좋은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타이밍에 이 발등을 집어넣지 못하면 결국 진 경기가 되는 거거든, 그제? 그래서 태권도 겨루기는 타이밍 훈련인 거라, 사실은. 너무 심플하고 명확하지 않나? 그럼 우리 삶에는 어떤 타이밍이 있을까? 우리 삶에는 중요한 타이밍. 경록이.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또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시기에 남들이 다쉴 때 노력하는 게 지금이 또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타이밍이다, 그죠? 왜냐면 위기 때 사람들은 다 망가져 버리거든. 그걸 알고 한 번 더 지혜를 발휘해서 그때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그게 타이밍인 거라, 그죠? 또 너무 좋은 메시지다.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래, 맞아.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은, 잡을 수 있으려면 뭘 준비해놔야 되지? 그러니까 기회는 누가 잡네? 준비된 사람 아이가? 뭘 준비해야 되지? 그건 본인이 잘 알지 않겠나, 그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 또 사소하게 되게 많다. 봐봐, 너 연애해봤지? 고백해야 될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 손을 잡아야 될 타이밍도 있고, 어깨동무를 해야 될, 이거 언제쯤 한번 올려야 자연스럽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지? 밥 먹을 때도 있지 않더나? 밥 먹을 때 밥값을 내야 될 타이밍이 있잖아. 엄청나게 세상 살다 보면 타이밍이 많은 것 같아. 타이밍을 잘 적용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더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지혜를, 태권도에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그렇게 발휘했으면 좋겠어. 이 타이밍 때 내가 쑥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타이밍. 그래서 겨루기 속에서 그만큼 많이 연습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체로 연습했던 몸으로 그 학습했던 것들을 현장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게 태권도인의 지혜인 것 같아. 그래서 태권도를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기술을 배우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노하우, 그래, 많이 배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속에 주는 의미와 철학을 배우는 거, 그게 진짜 많이 배우는 거거든. 그럼 되게 자신감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로 시작을 하고, 아까 우리 두 사람이 너무 핵심을 내가 오늘 쭉 풀어 나가야 될 핵심들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지금 이 타이밍은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이건 매번 하는 얘기라서, 그죠? 또 하면 또 잔소리일 것 같다, 그죠? 이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세상을 구하는 슈퍼맨이 될 수 있다. 그게 지금의 타이밍이라는 이야기. 오늘 주제가 겨루기 시범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잠깐 이야기했고요. 자,
그럼 겨루기 시범을 정의하기 전에 겨루기는 뭐냐? 라고 정의를 먼저 한번 내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봐봐. 나는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 근데 그 근본적인 것들을 찾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거는 그냥 목표인 거잖아. 세부적인 계획이 뭐지? 일단은 그런 것들을 근본으로 내려가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중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겨루기 시범이라는 게 있는데 정의를 먼저 내리는 게 가장 큰 순서인데 겨루기 시범 이전에 겨루기가 뭔지 그걸 한번 내려보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풀어나가는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허나 겨루기가 뭐고? 태권도의 겨루기는? 아니 그냥 정답 없다. 나도 아침에 지금 막 샤워하고 뛰어나오다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해왔던 거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태권도 경기 겨루기는 뭐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올림픽 종목에 일단 가장 많이 알려진 태권도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맞다. 봐봐. 정의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사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의미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내 생각, 개인적인 생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의미 되게 접근법이 다른 거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면 올림픽 스포츠 맞잖아. 그죠?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 거라. 태권도 경기 겨루기가 뭐지? 정해진 룰 규칙 안에서 그 규칙을 지키면서 태권도를 활용하여 서로 겨루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 맞다. 핵심이 뭐고? 경기 규칙 아래 만들어진 경기잖아, 그지? 자, 나도 솔직히 그냥 대충 했다. 일단은 승리를 위한 상대방과의 대치 상태를 겨루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한다. 원래 의미적으로는. 근데 태권도 경기 규칙에 의거한 상대방과의 득점 획득을 위한 경기 방식. 방금 네가 얘기했던 거 그걸 풀어낸 거다, 그죠? 이게 태권도 겨루기인 거라. 이 틀로 가지고 이제 이게 사전적이 됐던 사회적으로 적용하는 올림픽 스포츠가 됐던,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고민해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겨루기 시범의 정의. 겨루기 시범이 뭐지? 그러면 아까 겨루기발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그 스냅발, 그러니까 겨루기 발만의 스냅발을 이용해서 그 격파물을 찰 수 있는 거를 표현하는 방식. 네, 표현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난 이수 여기 오면 참 좋아. 여러분들은 그냥 네가 해라라가 아니라 참여하려는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는 내가 하는 질문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사실은 아니거든. 이유는 정답이 없는 내용을 질문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 그냥 얘기하면 돼. 그래서 그게 계속 머리를 쓰고 참여하는 연습인 거라. 근데 정말 참여를 잘 못한다, 우리 사회는. 알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들이 반복적으로 되면은 다른 어떤 것들을 하도 집중하고 머리를 쓰고 참여하고 대답하고 대응하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그게 사회생활인 거라. 맞잖아. 근데 요즘에는 기계로 다 주문하고 게임이 끝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회성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라. 아무리 기계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인간인 거라, 그지? 좀 옆으로 샜다. 미안하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태권도의 3요소. 여러분들 맨날 이건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만큼 겨루기가 중요한 요소인 거다, 그죠? 그 중에서 사용된 빠른 몸놀림이 필요했던 거다, 그죠? 방금 얘기했던. 그리고 아까 우리 경록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루틴이 좀 다른, 그러니까 시범이라고 하면, 격파 기술이라고 하면 단일 격파 위주였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빠른 몸놀림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연출 형태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려주는 거. 그게 겨루기 시범의 정의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이제 이거는 서술적으로 푸는 거고 좀 짧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그 단어를 딱 끊어서 딱 붙이면 정의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는 태권도 시범은 완전히 학무지야. 완전히 학무지라. 딱 끄면은 그냥 길이라. 진짜. 그래서 내가 비디오 찍어서 내면 그냥 그게 다 그냥 진리라 그냥. 누가 이게 이런 거야라고 내면은 여성 시범 지도법 누가 있어? 그 누가 발언해 본 사람이 있나? 내면은 그 사람이 그냥 그 개척자야. 겨루기 시범에 대해서 진짜 깊이 고민하고 해서 옛날에 과거 역사부터 해서 싹 이렇게 만들어 내버리면 그게 하나의 장르인 거라. 그것도 논문에 나올 수 있는 거라. 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되게 편해 나는. 샤워하면서 오늘 수업 산보하면서 이제 오늘 정리할 것들 싹 정리해갖고 이게 겨루기 시범이다. 그때 들은 느낌 그것도 정의가 될 수 있는 거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거보다 더 그때 그게 제일 좋은 감정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태권도 기술 요소 중 핵심 요소 중 겨루기라는 장르의 몸짓을 시범을 통해서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형태가 겨루기 시범의 정의가 아닌가. 방금 적극적으로 만든 거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할 때마다 나는 계속 정의를 새로 만들고 있거든. 작년에 했던 거, 올해 했던 거, 내년에 또 다를 거고. 근데 그걸 나중에 다 붙여보면 이게 좀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면 태권도 시범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네? 다들 컨닝? 아까 얘기했던 태권도 시범의 태권도 기술의 다양성 추구, 그리고 연속되는 발놀림을 통해서 차별성을 좀 준다는 거, 그런 게 있겠다, 그죠? 그리고 태권도 도장 겨루기 훈련 기술의 활성화. 왜냐하면 요즘 도장에는 겨루기를 안 하려고 그래, 애들이. 일단은 워낙 개인 성향이 강해서 일단 다이다이로 붙어서 지는 거는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라. 부딪혀서 고통받는 건 되게 싫은 거라. 너무 기해, 그지? 근데 이건 다른 거거든, 경기는. 근데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을 주면은 그 정도의 두려움은 사실은 극복해낼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도장에서 겨루기 훈련에, 왜냐하면 뭔가 멋있는 게 있어야 동기부여가 돼야 그걸 선택을 할 거야. 겨루기 시범을 보면 호연이가 하는 축축축 스텝 이런 것들 허공에서 하는데 겨루지 않고 자기가 혼자서도 보여줄 수 있어. 근데 그걸 하고 싶어. 동기부여가 된 거잖아.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겨루기를 붙이면 잘 할 수 있지 않나, 그죠? 그래서 태권도 도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눈에 보이는 멋있는 것,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맨날 하는 얘기, 스타벅스 5,000원짜리 그거를 왜 들고 다녀야 되는데, 밥값만큼 되는 걸, 그지? 문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근데 그런 거는 재미있는 문화,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화들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라. 그게 개척자라. 지금 겨루기 시범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상을 보면 이렇다. 아까 강종현 사범이 지적했던 부분이다. 너무 기술 위주의 시범이 되고 있다. 그건 다 지도자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야, 아마. 그리고 나도 기술을 좀 잘 표현할 수 있었던 액터로서 이긴 한데, 사실 정체성은 명확해야 돼. 겨루기 시범이라면 겨루기가 가지고 있는 빠른 몸짓, 연결 발차기,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돼야 되는 게 겨루기 시범인 거라. 근데 지금은 어때? 아까 우리 영상 잠깐 보면은 장을 밟고 그 훌 쪼가리, 그지? 뭐 그런 것들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공중 격파들이 이루어져요. 그거는 개인 종합 격파지, 그러려면.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말 그대로 겨루기가 가지고 있는 태권도 경기 겨루기가 가지고 있는 빠른 몸놀림을 이용해서 다이나믹하게 연출된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너무 본질이 흐려지는 고난이 기술로 전향되고 있다. 이게 우리 지도자 측면에서는 조금 좀 아쉬움인 거라.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방법은 나온 거잖아. 문제점이 그거에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경기 기록이 가지고 있는 본질, 빠른 몸놀림을 부활시켜서 그 흐름을 선도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난 호연이한테 옛날에 주문한 게 있어. 괜히 시범하는 애들 따라가지 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서 잘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기술을 하나씩 붙여라 했는데 기록 시범 안 하고 뭐 기술만 엄청나게 많이 잘하더라고. 그럼 많이 늘었어.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정. 그러니까 멘탈을 자기한테 이긴 거라. 솔직히 이제 극복하기 되게 힘들거든. 기록이 선수들이 시범단에 와서 적응한다라는 거는 대단한 멘탈과 목표 의식이 명확해야 적응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건 호연이는 진짜 인정해. 그래서 그렇게 극복해봤던 사람은 또 다른 거에 도전해서 극복을 할 수 있는 연습이 된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범 하나로, 태권도 하나로 밥을 먹고 사는 거 인생을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걸 쭉저사자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 만들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성공을 하는 거라. 기질을 만드는 거라, 기질을. 그래서 그거 하나 보면 그 허리가 아파 죽겠네. 내가 제일 안타까운 거. 어떤 놈들은 몸은 성한데 기능은 좋은데 운동을 안 하는데 허리가 막 조금만이라도 허리가 아픈 사람이 그 운동을 하려고 하고 나면 떨어지면 허리 부여잡고 하는 그렇게 하려는 노력들을 보면서 얘가 뭘 못하겠네. 그런 생각 안 들더나. 얘가 뭘 못하겠네. 근데 아파서 고민을 호소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 그거는 이제 또 자기 관리를 배운 거잖아. 이런 것들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배우는 거라. 삶 속에서는 그런 걸 배우는 거라.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계속 해보면서 거기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배우는 거라.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야, 그죠? 그건 내일 상담을 하자. 난 미리 얘기는 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더 장기를 좀 더, 그러니까 이미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근데 기록이라는 시범을 좀 더 깊이 팠으면 좋겠어. 예. 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를 절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기술의 종류가 있는데, 기술의 종류는 격파와 비격파가 있는데, 일단 비격파는 미트 차기, 호구 차기, 1대1 겨루기, 1대3 겨루기. 일단 여기서도 또 두 파트로 나누면 미트 차기도 1대1 미트 차기도 시범이 될 수 있고 1대7 미트 차기도 될 수도 있고 확장성은 되게 많다. 호구 차기도 되게 재밌어. 격파는 여성 격파하고 거의 똑같아, 그지? 수직축 격파, 일렬 격파, 방향 격파, 연속 격파. 왜냐하면 왜 여성 격파가 여성 격파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네. 왜 남자들은 못해? 내가 이 질문 했잖아. 여성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섬세함을 사용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하나만 깨면은 너무 쉬워 보이니까 연결해서 차니까 그 디오려 차기, 턴 차기, 일반인들은 좀 힘든 건데 그걸 아름답게 표현을 해내니까 여성들만의 모양이 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 체계로 보면 너무나 유사한 거라. 근데 여기서 겨루기 시범은 속도, 파워가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또 표현법이 다른 거고 여자들은 섬세한 거고, 그죠? 근데 겨루기 시범을 볼 때 봐봐. 그 기술을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기술 체계는 기술의 난이도는 높지 않아. 뺐다, 받아, 빠른 발, 또 뭐 무슨 대단한 기술이 있네. 기술 체계로는 난이도가 높지 않으나 그것의 스피드와 연결성을 넣으니까 연출이 되니까 굉장히 화려함이 됐다라는 거. 그게 여성과 남성의 시범의 좀 차이점이다, 그죠? 겨루기 선수들이 시범으로 전향하기 위한 극복 방법. 그러니까 호연이의 얘기다. 처음에 어떤 부분이 힘들대? 상체를 쓰는 게 가장 힘들었어. 상체를 쓰는 게 힘들었다. 나도 정답이라고 생각돼. 일단은 기압 넣는 게 겨루기 선수들은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시범 원래 기압의 의미와 시범에서 기압의 의미와 겨루기 선수들의 기압의 의미 다르다. 아나?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자, 일단 짧게 그냥 할게.
목적성이 다르죠. 발차기 똑같은 발차기인데 겨루기 선수들의 발차기와 시범이 다르잖아. 시범은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 시범은 원래 기합의 원래 원치지의 의미는 자신감 그리고 힘을 쓰기 위한 호흡이잖아. 근데 시범에서는 뭐냐면 사실은 오바야, 오바. 근데 그게 뭐냐면 시범을 시작할 때 하는 건 나의 패기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내가 격파를 하니까 나를 주목해 주세요. 끝나고 나서 기합은 멋지게 잘 깼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기합이 신온 거라. 그런 의미가 있잖아. 그래 놓으니까 표현법들이 다른 거라. 겨루기 선수들이 시범을 배우면 처음에는 되게 어색할 수도 있어. 그제? 일단 기합이 좀 다르다. 그제? 의미를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라. 그리고 기본 폼이 다르다. 그제? 좀 너무 좀 전문용어로 쓰기는 좀 그래서 좀 폼을 되게 잡아야 되잖아. 그제? 그래서 겨루기 선수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배제하고 있거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전향하는 데 있어서 시범자로 전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고, 딱 겨루기 선수들이 처음에 시범하면 발차기는 잘해. 근데 기합하고 이게 어색하니까 시작과 마무리가 어색하기 때문에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잡아줘야 돼.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팔의 쓰임. 왜냐하면 겨루기는 다운돼 있어. 팔꿈치는 아래로 떨어져 있어야 몸이 뜨지 않아. 근데 겨루기는 시범은 어때? 팔꿈치가 들어야 몸이 뜨는 거라. 몸 쓰임이 완전 다른 거라. 왜냐면 이게 생각 자체, 의식 자체가 뜨면 안 되는 걸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라. 뜨면 안 되는 거. 왜냐면 뜨면은 공간이 많이 비니까. 공격을 당하니까. 근데 시범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 개념을 알려줘야 돼. 그럼 쉽게 전향할 수 있어. 결국 팔 쓰임을 많이 사용하게끔 하면 돼. 그리고 동작의 크기는 걔들은 무조건 작게 해야 돼. 근데 시범은 무조건 크게 다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 개념을 조금 더 알려주면서 지도법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 그리고 겨루기 시범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겨루기 리듬 퍼포먼스. 그날 너희들은 뭐 조언을 들어와서 지시를 하면 바로바로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전혀 적용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날 이후에 상담하고. 그렇잖아. 혜은이한테 전화해서 그거 영상 받으라고 그랬잖아. 받은 거 했습니다. 에이, 그거 아니지. 그거 말고 이미 한 5년 전에 만들었거든. 그게 뭐냐면 겨루기 시범에서 리듬을 만드는 거라. 호구를 입고 미트를 하고, 저기 또 뭐가 있네, 팝미트를 찰 수도 있고, 차는데 소리는 다, 여러분들 합주를 할 때 악기가 뭐가 들어가네? 큰 북, 작은 북, 탬버린,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기구들이 들어가서 이게 모여서 좋은 음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이게 다 때리는 타악기라. 발등으로 차는 타악기. 큰 북은 뭐지? 쉴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샌드백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미트는 그냥 기타같이 뭐 그런 꽹가리 같은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모든 음악을 다 만들 수 있는 거라. 박자로. 사람이 그걸 해서 다 조합해서 하나를 만들었다고 한번 상상해봐. 보는 재미, 듣는 재미, 두 가지로 명확하게 줄 수 있는 거라. 이게 3차원적인 시범인 거라.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나? 오래전부터 벌써 만들었었어. 만들어서 지시를 했는데 잘 말을 안 들어. 근데 혜은이가 만들었어, 사실은 그걸. 졸업작품으로. 그거 보내달라고는 얘기였었어. 근데 리듬 트레이닝을 보내놨네. 리듬 퍼포먼스.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 하나를 틀면서, 그러니까 BGM으로 틀고 쿵짝 한 사람은 계속 이것만 차면 되고, 어떤 사람은 뒤차기 쾅 뭐 이런 걸 퍼포먼스로 만들면 되는 거라. 이게 다 붙었다고 한번 상상해봐라. 이건 완전히 하나의 연출이잖아. 그죠? 기가 막힐 거다 아마.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연출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이 된다면 난 이거는 꼭 만들어 보고 싶은 파트. 근데 이미 하나 뭐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 있는데 나중에 한번 혜연이한테 요청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고. 겨루기 품새. 겨루기 선수들이 다 연합 동작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맵시 좋은 애들이 딱 나와서 스텝을 탁탁 뛰면서 하나도 음악에 맞춰서 탁탁탁탁. 얼마나 멋있네. 다 맞을 때. 그죠? 각도, 스피드 다 맞으면 진짜 멋진 거거든. 우리 시범단은 한번 해볼 생각 없나? 겨루기 품새. 그거 하나만 하면은 봐봐. 품새의 목적이 뭐지? 혼자서도 수련하는 연습 체계잖아. 그래서 실전에 쓰이는 동작들을 내 혼자서 연습하는 수련 체계인데 만약에 겨루기 품새를 만들었어. 음악에 맞춰서. 그럼 그거를 워밍업으로 만들었어. 그럼 애들이 겨루기 능력이 안 좋아지겠냐고. 그죠? 그렇게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잘 만들었을 때는 품새로 시범으로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물 좀 먹어야 되겠다. (1대1) 경기 겨루기 그것처럼 멋있는 게 어디 있대. 시범을 해. 맞춰 겨루기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연출자는 뭐냐면 봐봐, 그냥 있는 틀에다가 그냥 애들을 억지로 안 되는 걸 맞추려고 하지 마. 이를테면 완전히 몸이 뻣뻣한 애들을 태권 체조를 하면서 안 되는 웨이브를 억지로 넣으면 그게 뭐지 재밌겠냐고. 그죠? 사람을 보는 거라. 사람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연출하는 게 연출자의 역할인 거라. 그래서 겨루기 선수들이 있으면은 걔들이 시범을 배우겠다고 하면 처음에 돌아버려. 그 시스템 자체가 틀려서 처음에 적응도 못해. 그럴 바에 차라리 겨루기 시범 훈련을 시키든지 아니면 1대1 겨루기를 맞추게끔 해서 완전히 우리만의 특별한 그게 경쟁력 아이가. 틈새 시장 아이가. 남들 다 하는 전국에 있는 태권도 학과 겨루기 그 시범단 중에 어떤 특색 있는 단체가 있나? 다 똑같지. 그 학교만의 저거는 그 학교의 색깔이야. 그런 거 있나? 우석대 공연. 내가 만든 거 알지? 또 뭐 특별한 거 있나? 다 똑같잖아. 색깔을 만들으라고. 그거는 사람들을 보는 거라. 체리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체리미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호인이가 잘하면 잘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인싸가 되고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거라. 근데 못하는 걸 시키니까 왜 540도를 필수적으로 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다가 재미가 없어서 시범단을 안 하게 되는 거라.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배들은, 고참들은, 임원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 친구들이 잘할 수 있는 걸 가공해서 진짜 주목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역할인 거라. 그게 제일 중요해. 자, 그래서 갑자기 명언이 하나 생각이 난다. 교사의 생각이 났는데 그게 연결이 잘 안 된다. 야. 나중에 생각나면 해줄게. 머리가 아프다. 자, 오늘 실습할 거는 사실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알아서 해. 3학년들이니까. 자, 일단은 겨루기 꼭 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동작을 크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제? 그러면 기본 자세를 먼저 훈련을 시켜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팔 피칭. 기본 자세는 뭐냐면 겨루기 아까 호인이 나와봐라. 자, 아까 스텝 뛰다가 빠른 발 차고 뺐다가 뒷발 차봐라. 시작. 자, 빠르긴 해, 그지? 빠르긴 한데 또 시범단에서 내가 맨날 지적을 해서 또 동작은 좀 더 커졌어. 근데 실제 이거보다 겨루기는 더 짧아도 돼. 무릎을 굉장히 미세하게 저기다 탁 때리기만 하면 돼. 임팩트만 주면 돼, 그지? 근데 어떻게 주문을 항상 하네? 다 접으라고 얘기를 하지, 그죠? 다 접으로서 물론 시간은 조금 더 느릴 수 있으나 보는 시각 효과는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 한번 봐. 무릎을 완전 접어봐. 똑같은 동작을. 시작. 너무 느리다, 그죠? 근데 이거는 그만한 근력들이 따라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미 겨루기라는 몸짓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공이 된 거라. 가공이 돼야 되는 거라. 이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라. 왜냐하면 그럼 완전히 다 접고 차고 당겨야 되는 새로운 근육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 발차기를 할 때
똑같이 스텝을 뛰는데 그냥 여기서 툭 이렇게만 차면 될 걸 가지고 완전히 허리를 틀어서 다 차고 접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끔 연습을 해놓으라졌죠, 그제? 크게 연습을 하고 나면 나중에는 실전에 찰 때는 사실 그렇게 쓰지는 않아, 그제?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시키는 루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발 피칭을 많이 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애들은 다 짧아, 민첩성이라. 근데 여기는 순발력이라. 그래서 외발 피칭을 많이 시켜야 돼. 이 동작 실제 동작에서 점프하는 거. 근데 점프하라 그러면 이 친구들 처음에 겨루기 하는 애들 뛰어 앞차기 차라 그러면 팔꿈치 밑에 있다 아나? 알지? 그래서 계속 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몸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제일 기본적인 루틴, 제일 많이 쓰여지는 기술들은 뭐냐면, 보여줘야 될 그 기술들은 빠른 발 넣는 거라. 이것들을 가장 예쁘게 만들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돌돌돌일 거고, 그지? 아까 했잖아, 그지? 그리고, 시범에서 쓰여진다면, 7번. 그지? 이것들을 보통 보면 겨루기 상황에서 그렇게 7번 답을 할 일들이 있더나? 없잖아. 그런 것들을 가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뒷답을, 앞답을. 그런 기술들을 계속 겨루기 선수들이 훈련을 해서 시범에 적용을 해준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는 아까 일렬격파와 방향격파가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이다. 그 방향격파를 연출함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정의했다. 방향격파 맛집. 방향격파를 할 때 여러분들 오, 저 몸짓 재밌어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나? 방향격파 하는데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이런 기술 재밌어. 이런 기술이 왜냐하면 그 재미는 뭐냐면 반전인 거라. 리듬이 깨지는 거라. 근데 겨루기는 다 리듬을 깨는 작업들이라. 정박자가 아니라. 그래서 재밌어, 일단. 근데 그 중에서 이런 리듬은 재밌어 라고 생각되는, 지금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근데 보면 주먹을 때리는데 보통 보면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때리는 거 되게 재미없는 거 하나. 근데 겨루기의 특징이 뭐고? 거리 조정이 원활하잖아, 그죠? 그래서 축, 팍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재밌을 거야, 아마. 똑같은 건데, 주먹 때리는 건데, 그죠? 그래서 겨루기 씹으면 방향격파에서는 리듬을 잘 적용시키면 되는 거라. 연출시킬 때 그런 것들 알려줘. 네. 자, 하나씩 정리해 볼게. 그냥 내 맘대로 만들어 볼게. 호연이 앞으로 나와보라. 자, 방향격파 중에 가장 큰 재밌는 맛집. 처음에 딱 나왔어. 이쪽에서 나왔어. 그냥 차면 되잖아, 그지? 근데 뺐다가 받아차는 거 한번 볼게. 자, 스텝 뛰다. 자, 처음에 나왔어. 멋있게. 자, 한 바퀴 돌아서 받아차기. 하나. 이게 방향격파의 맛집에 처음 시작할 때, 이 리듬으로 들어갈 때 팍 느낌 확 꽂히지 않더나. 자, 두 번째 맛집은 자, 방금 그 동작을 한번 천천히 해봐. 하고 탁 했어. 근데 저쪽에서 상대방이 저기 나타났어. 뺐다 받아. 이것도 맛집이라, 그죠?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야 방향격파가 구성이 좋아. 그 다음에 연속으로 2번 차는 거. 자, 뒷발 잡아. 뒷발 이런 것들, 이런 느낌들. 그리고 사이드 스텝 있지. 계속 발을 많이 찬다고 재밌고 멋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리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스텝을 뛰다가 빵 잡아. 세게 빵 하고 3더블을 바로 차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4개를 연속 땅땅땅땅 차는 것보다 빵 다다다당, 이게 훨씬 더 리듬감이 좋다. 그래서 그런 이제 리듬을 좀 갖고 놀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사이드를 얘기했잖아요, 그제? 나래차기, 빠졌다, 나래차기, 뭐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을 봐봐. 방금 넣었던 거 그거 하나만 연결시키면은 재밌는 맛집이 다 되는데, 다 연결시키면 방향격파가 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격파를 연출시켜줘야
만약에 오늘 실기를 한다면 이런 맛집들을 한번 끄집어내서 체험해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 체험해보면 가장 좋은 실기 수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어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또 어떤 맛집이 있을 것 같네? 방향격파에 들어가는 기술 요소들. 겨루기 턴 있을 것 같아요. 턴이 회전이 빠졌다, 그제? 또. 뒤차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세 개가 연결되는 거, 뒤차기하고 연결되는 기술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뒤차기 빠졌다. 그러네. 그래서 그 요소들만 봐봐. 재미있는 맛집들만 싹싹싹 모아놔서 그걸로 만들어버리면은 그럼 방향격파 바로 연출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특기를 만들어 주라고. 네. 지금 우리 시범단에 겨루기 선수단 애들 있잖아. 네. 근데 갑자기 만들어 그러면 너무 광범위한 거라. 그죠? 그래서 기술이 뭐가 있는지 싹싹 몇 개를 뽑아서 순서를 바꿔버리면 또 다른 작품이 되는 거잖아. 자, 이 중에 이제 봐봐. 다 겨루기만 있었어. 이 중에 공중발차기, 아니면 걔가 잘하는 거. 얘가 회전을 잘한다, 채공이 좋다, 장애물이 된다. 어떤 거든 좋아.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기술 하나만 중간에 여기다 쏙 집어넣어버리면 걔만의 방향격파가 되는 거라. 근데 왜 꼭 내가 안 되는 기술 꼭 그걸 턴 540도를 꼭 해야 되냐고, 그제? 장애물을 꼭 해야 되냐고. 그래서 겨루기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쓸 수 있는 몸짓에 기술 요소가 뭔지 싹 뽑아보고 거기다가 내가 제일 잘하는 그 친구가 제일 잘하는 기술 하나를 싹 집어넣으면 맛집이 되는, 완전히 최고의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라. 그렇게 연출을 해주라고. 네. 끝났네. 자, 오늘 길게 했습니다. 또 이론이 너무 길어서 미안하다. 미안할 거 없다, 그죠? 쟤들은 어차피 안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긴 하지. 근데 실기를 좀 해봤어야 되는데 항상 이게 실기 수업인데 실기를 위한 이론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속에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과제는 항상 동영상 아래에 느낀 점, 소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건 아이가? 오늘의 과제는 뭐냐면 이 동영상을 다 봤다라고 인식되는 건 뭐냐면 밑에다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걸 재밌게 하고 이거 그 웃음 표시 이 무슨 표시라 그러네? 그거를 댓글을 단 사람들은 동영상을 오늘 수업을 다 청취한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권도 시범지도법 5주차였고 그리고 겨루기 시범지도법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3교시까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친구들 고생 많았고 다음 주는 위력격파다, 그제? 위력 선고했어야 되는데. 원엽이랑 누구지? 이삭이. 이삭이. 잘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는 위력격파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7일 시범지도법 고생 많았습니다.